여러분, 온라인에서 유명했던 어떤 대회가 있습니다. 속담 저급하게 말하기 대회. 한국 트위터리안들의 미친 드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죠. 이런 개그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속담이 오지게 많기 때문이겠죠.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속담만 해도 4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속담은 약 7천여 개에 이른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교양만두는 흥미로운 속담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희정승에 대한 야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황희는 오랜 공직 생활에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이에 세종대왕이 숭례문으로 들어오는 장사꾼들에게 물건을 모두 사서 황희에게 주라고 명했다죠.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비바람이 몰아쳤고 오가는 장사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신하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에 마침 한 장사꾼이 등장했죠. 신하들이 장사꾼에게 달려들었는데 장사꾼이 갖고 있던 것은 겨우 계란 한 꾸러미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계란이 황희에게 전달됐는데 계란을 먹으려고 깨보니까 썩은 계란이었다고 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계란에도 뼈가 있다. 항상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사람이 모처럼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린다는 뜻입니다. 계란 유골이라는 사자성어로도 쓰이죠. 이 이야기는 송남 잡지에 실려있는 야사라서 공식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황희에 대한 소문 중에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산책을 하던 정조가 우연히 마주친 농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농부는 정조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조는 이 농부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농부가 10년째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한탄을 하자 정조는 곧 특별 시험이 열릴 것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시험 당일 농부는 진짜로 시험장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험지를 받아든 농부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난번 자신이 나그네와 마주쳤던 바로 그 상황이 문제로 출제된 것이죠. 결국 그는 마주쳤던 나그네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아는 문제가 나온 덕분에 농부는 과거에 붙었고 장원급제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에서 생긴 속담이 바로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아니 다시 보니 수원 나그네입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봤으나 깨닫고 보니 알던 사람이라는 의미의 속담이죠. 자, 숙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늦은 밤 숙종이 남산골을 걷다가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소리가 나던 방 안에는 선비가 있었고 옆에서는 부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죠. 그런데 선비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부인이 밥그릇 뚜껑에다가 송편을 담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편 하나를 먹은 선비가 나머지 하나를 부인에게 양보했답니다. 그야말로 꽁냥꽁냥한 시간이었죠. 이 소박한 부부의 사랑이 부러웠던 숙종은 다음날 왕비에게 송편을 같이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얼마 후 왕의 방으로 넓은 사기 그릇에 산처럼 쌓인 송편이 도착했습니다. 전혀 소박하지 않은 송편을 본 숙종은 갑자기 급발진을 했고요. 이때 생겨난 속담이 푼주의 송편 맛이 주발 뚜껑의 송편 맛만 못하다입니다. 주발은 노쇠로 만든 밥그릇을 뜻하고 푼주는 입이 넓은 사기 그릇을 말하죠. 영조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는데요.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새 왕비를 뽑는 간택 시험을 열게 됩니다. 영조는 왕비 후보 3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2명의 처녀는 각각 대관령 고개, 추풍령 고개라고 대답했는데 마지막 처녀는 보릿고개라고 답했답니다. 보릿고개란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전부 바닥나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농가의 식량 고갈 기간을 말하죠. 처녀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고개는 보릿고개라면서 인성과 센스가 드러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여성이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그리고 보릿고개가 제일 높다라는 속담이 바로 여기서 생겨났다고 하죠. 여러분 텔레토비 아시죠? 이 텔레토비의 국내 방영 정식 명칭은 꼬꼬마 텔레토비인데요. 여기서 꼬꼬마라는 단어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쓰인 말입니다. 종의 자식을 귀해하면 생원님 수염에 꼬꼬마를 단다는 속담도 있죠. 여기서 꼬꼬마는 놀랍게도 꼬마라는 뜻이 전혀 아닌데요. 꼬꼬마의 첫 번째 뜻은 군인들이 마구 섞여서 싸울 때 피와 구분을 위해서 모자 위에 달았던 천이나 종이 재질의 술을 말합니다. 또 실의
천이나 종이 조각을 매달아서 바람에 날리면서 노는 장난감도 꼬꼬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신분과 상관없이 어른들 눈에는 모두 귀엽지만 너무 귀여워서 오냐오냐 하다가는 이 아이들이 수염에다가 이딴 장난질을 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재밌는 썰을 하나 더 풀어보자면 텔레토비를 방영하기 위해서 수입했을 때 이 친구들 머리에 있는 이 안테나 같은 모양들이 전통적으로 쓰던 꼬꼬마처럼 보인다고 해서 제목을 꼬꼬마 텔레토비로 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평소 자주 쓰는 말 중에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도 있죠. 오지랖은 한복 윗도리, 겉옷의 앞자락을 의미하는데요. 이 앞자락은 다른 자락을 더 많이 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오지랖이 넓다는 뜻은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쉽게 말해 참견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생겨난 말이 오지랖이 넓다고 우리가 쓰는 오지라퍼라는 말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라 계절에 대한 속담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계절과 관련된 속담 95개 중에 가을에 관련된 속담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가을은 추수하느라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다는 내용, 또 가을에는 먹을 게 많아서 입맛이 좋아진다는 내용의 속담이 여럿 있죠. 자, 여러분,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멈추지 않고 노력해야만 발전한다는 뜻인데요.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돌이 계속 굴러가고 끊임없이 물이 흐르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만이들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주변에 교양만두 영업 좀 많이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